3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설계와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주환입니다. 네. 자, 새해 들어서도 네, 부동산 전망이 조금 좀 그렇게 밝지는 않죠. 아직은 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떨어진다고 말은 있지만 아직 크게 떨어진 것도 없고, 네. 네, 잠깐 지난달에 한 6% 밑으로 살짝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 최근 근래에 다시 7%가 되면서 네, 지금 그냥 7% 지금 군요.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나 낮은 이율로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은 굳이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제 새 집들은 네. 보이긴 하는데 그마저도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렇죠. 네. 지금 물론 더 큰 집을 가야 된다던가 좀 네.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가야죠. 저는 네. 이제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자랑 상관없이 꼭 가시라고 해요. 왜냐면 네. 나중에 후회하시거든요. 왜냐면 요 찬스 놓쳐서 그 동네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 사서 나중에 이게 이자가 계속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불경기가 오기 때문에 네. 이제 불경기가 올 것 같으면 또 나라에선 이자를 낮출 겁니다. 네. 이제 낮추는 거를 뉴스 같은 걸 보시면서 캡처를 잘 하신 다음에 그때 재용자를 하셔도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지금은 살짝 바이어 마켓이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 네네. 아직까지는. 네, 이거를 딱 바이어 마켓이다 막 이렇게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집 사신 거를 보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현금 갖고 계신 분들,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네, 빌더 쪽에서 네. 예를 들어 지어놓은, 그러니까 누가 진행을 하다가 캔슬한 집이라던가 네. 그런 거를 실제로 좀 싸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네. 저의 손님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시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단지 네. 이자가 높기 때문에 지금 근데 단기간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서류 사인할 때 네. 그 퍼센트가 진짜 0.1%, 0.2%인데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저도 집을 샀지만 그렇거든요. 아, 이거 옆에 사람은 얼마에 샀는데 왜 나는 0.1이 높지? 이거. 네. 그리고 은근히 이제 만나면 자랑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게 자랑을 해요. 네, 그게 은근히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시게 되면 그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년에 웃돈을 크게 주고 사셨는데 지금 집값이 살짝 거품이 빠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네. 그 위에 있던 거품이 좀 아. 빠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한 5% 정도 집값이 좀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리스팅을 높게 올리고 네. 말도 안 되게 웃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 위에 거 정도가 지금 빠진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버블이라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살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가 이제 이게 집을 사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값이 좀 비싸더라도 이자율이 너무 좋으면 이자율이 커버를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을 좋을 때 작년에 그래서 많이들 사신 거잖아요. 집값 네. 웃돈을 주고라도 산 이유가 이자율이 싸기 때문인데 네. 반대로 지금은 이자율은 높지만 그 대신 조금 내고도 되는 상황이고 네. 집값을 작년보다는 조금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이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집을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결국은 그 마이너스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크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집을 사면 30년 이 이자로 계속 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작년에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뭐 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 이자 3.3% 밑이야 뭐 이래가지고 나 이거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들은 다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보면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에 가장 이사를 많이 가세요. 그 뭐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더 커서 큰 집으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집을 나갔다든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부부 둘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작은 집으로 간다든지 이제 많은 이유에서 간에 이제 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를 7, 8년만 놓고 보면 긴 시간은 아닙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이 7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집을 이제 바꾸시는군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그 집을 구매하실 때 프리미엄 그 거품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바이어 쪽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가 조금 높더라도 조금 좋은 혜택으로 만약에 집을 사신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이자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재융자를 하시면은 뭐 큰 손해 없이 뭐 집을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나 이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뭐냐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지금은 한 명이 받는데 그때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10명이 볼 겁니다. 그런 경쟁도 더 늘어나고 이게 그냥 시장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거는 솔직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집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지금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이제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가 집값 언제 떨어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많이 들으시죠. 정말 많이 듣는데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집이 있으신 분들이 뭐라고 이제 속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집이 있으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대부분 분들이 다 이자를 3% 이하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5에서 한 3.5 정도, 3.5 그렇게 갖고 계신데 지금 내가 이 집을 팔아버리면 저는 또 가서 집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이자 퍼센테이지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가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 예로 50만 불짜리 집을 내가 있었는데 이 집을 팔고 40만 불짜리 집을 사잖아요. 페이먼이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50만 불짜리 갖고 있나 40만 불 갖고 되팔고 40만 불짜리를 사서 페이먼을 내나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굳이 지금 현재는 파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손님들이 한국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은 좀 달라요. 상황이 상황이 다르죠. 한국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8, 90%는 변동이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오르면서 페이먼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먼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페이먼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똑같으니까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3을 냈는데 올해 나라에서 5%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5를 내야 돼요. 그러면 페이먼이
뭐 대략 50만 원에서 뭐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까지 오릅니다. 네. 그러면은 일반 그냥 월급 받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짜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산 거였는데 내 수준엔 이게 맞다 해서 샀는데 너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작은 거를 이사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힘드니까. 네네. 근데 미국의 경우는 고정이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뭐 작년에 내가 3%를 받았는데 올해 나라에서 5%를 올리든 10%를 올리든 고정이에요. 그냥 그렇죠. 3%로 내기 때문에 네. 이분의 페이먼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하나의 문제가 리스팅이 좀 적게 나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안 나오죠.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네, 너무 다들 없어요. 그런 마음이신 거죠. 네. 지금 뭐 이자율 너무 높으니까 굳이 팔아서 그렇죠. 더 높은 이율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지금 실제로 저희 오피스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리스팅도 있었어요. 네. 한 지난달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온 게 있는데 둘 다 오퍼를 그러니까 멀티 오퍼라 그러죠. 오퍼를 네. 3-4개씩 받았어요. 어. 근데 이제 그거에 그러니까 멀티 오퍼를 받으려면 그 대신 이제 집 퀄리티도 좀 좋아야 되고 관리 네. 잘했어야 되고 네. 뭐 학군도 좀 좋아야 되고 네. 네, 이제 좀 그런 부수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렇다고 매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약간 주춤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집값이 떨어지겠지만 뭐 어떤 분들이 말하시는 대로 이게 폭락까지 오지는 않을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뉴스를 보더라도 특별히 조지아의 집값은 특히 네, 조지아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런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그런 거가 있어요. 뭐냐면 뉴스에서는 되게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 거기를 네. 가지고 기사를 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데는 한국 분들이 사시는 데는 거의 다 귀넷 카운티, 풀턴 카운티, 폴사이스 카운티인데 네. 여기는 워낙 학군도 좋고 집 자체들도 다 부유한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네. 거를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이 조금 외진됩니다. 네. 그런 데는 되게 저렴해요. 아, 실제로. 또 네. 격차가 또 벌어지는군요. 네, 네, 진짜 지역별로. 많습니다. 이렇게 네. 우연치 않게 저도 갈 일이 있어서 보면 새 집인데 여기는 그래도 새 집 계속 많이 짓고 있어요. 네. 현재도. 근데 그런데 외진 데를 가면 이렇게 한 채씩 짓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집이 아직도 띄엄띄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주택 시장에 관한 내용들 알아봤고요. 이제 부동산 관련 뉴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뉴스 몇 개 준비했는데 네, 뭐 솔직히 제 분야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집에 관련된 거여서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정부 주담대 보험료 인하 검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네, 정부가 저소득층과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보험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22일 해당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참고로 2월 후반 기사입니다. 네. 지금 3월이 됐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린 거고. 네,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주택관리국 FHA는 차용인이 주택담보대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를 연간 $800 감면하거나 0.3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27만 달러를 대출받는 사람이 FH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한 달 보험료가 약 $70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 미국에서 FHA는 주택담보대출을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시중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고위험 대출자를 대상자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는 은행에 보험을 들어주는 대신 대출자가 대출 금액에 비례해 FHA 보험료를 내는 식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 구매자가 6명 중 약 1명이 FHA 보험에 가입했다. 2020년 5월 이후 최대다. 네. 근데 이거 FHA는 그러니까 일반 융자를 컨벤셔널 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거가 네. 그냥 편하게 일반 융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이제 FHA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대로 약간 소득이 조금 모자르시든 약간 저소득층이 보통 하시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뱅크럽시나 포클로저 같은 걸 하면 원래는 7년 동안 집을 못 사세요. 근데 네. FHA는 정부가 약간 그거를 그러니까 대신해서 이제 그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 보증을 씁니다. 쉽게 네. 말해. 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돼도 집을 사실 수가 있고 크레딧 점수가 조금 딸리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이제 FHA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약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FHA 론을 하면서 40% 50% 다운페이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 융자로 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피나 모든 면에서. 네. 근데 이제 FHA 론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적게 다운페이를 하는 겁니다. 뭐 네. 적게는 3.5에서 뭐 5%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융자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보험료가 $7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네. 나온다. 그래도 네. 꽤 큰 거예요. 왜냐하면 네. 몰게지 인슈런스가 적어도 최소 그래도 한 100불 정도는 나오거든요. 한 네. 달에. 네. 좀 크레딧이 많이 안 좋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한 180불까지 나오는데 네. 뭐 그냥 에버리지로 한 120불 정도라고 치면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네. 자,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네, 두 번째 어떤 내용인가요? 네, 몰기지 업체들 주택시장 다시 기지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몰기지 이율이 소폭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에서 바이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예민한 시장 상황의 흐름을 가장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느끼는 현장의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아틀란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즈가 몰기지 마켓의 기지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에 본부를 둔 코스탈 크레딧 유니온의 웬디 부사장은 지난해 우리는 약 7억 달러의 몰게지 대출을 성사시켰는데 최근에는 몰게지 지원서들이 깜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몰기지 은행가 협회 MBA가 지난 3일로 종료된 한 주간의 몰기지 론 신청서를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앞선 주보다 몰기지 신청은 7.4%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보다 몰기지율이 훨씬 낮았던 1년 전 동기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58% 적은 수치이다. 재용자는 앞선 주보다 18% 늘어났으나 1년 전 동기 대비해서는 7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고정 평균 몰기지 이율은 6.18%로 연속 5주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현재 이율은 지난해 10월 최고 정점을 나타냈던 7.16과 비교하면 거의 1% 가까이 하락한 수치이다. MBA의 조엘 부수석 경제학자는 지난해 후반기 급등한 몰게지 이율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던 바이어가 수요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기 내 2배로 급증한 몰기지 이율 때문에 집 구입을 연기하고 몰기지 이율이 내리기 기다렸던 잠재 바이어들이 다시 주택 구입 행보를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규 평균 몰기지 론 평균 금액은 42만 8,500달러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많다. 네. 여기 어쨌든 네. 조금 느린 기사여서 네네. 지금 이자 오른 거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 2주 된 기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올라서. 다시 조금 올랐기 때문에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그거는 있어요. 이자가 조금 장기간 나쁠 거라는, 그러니까 올해는 네. 갈 거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뉴스도 지금 많이 나오고 하고 있어서 네. 바이어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시고 계세요. 아. 처음에는 작년 말 그때는 진짜 거부감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 그 뭐 이자율 2배 때문에. 가까이 올라 버려서. 왜냐하면 네.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나도 작년에 사야겠다 해갖고 3%길래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뭐 0.25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막 네. 5%, 0.5 어. 막 이렇게 훅훅훅 올라가다 보니까 네. 손님들이 되게 거부감이 많았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때는 너무 좀 혼란스러웠던 많이 상황이기도 그랬었던 하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안 해야겠다 막 이렇게 안 사 막 이런 식으로 됐다가 네. 이게 그래도 또 시간이 흐르니까 더 기다렸다가 나의 집을 못 사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바이어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는 있네요. 네. 네, 그러고 지금이 원래는 성수기예요. 네. 지금부터가 3월부터가 3, 4, 5가. 네. 근데 지금 집을 사셔야 방학 때 이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신 분들은 뭐 연락 많이 오시고 합니다. 네, 네. 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리스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상태가 좀 괜찮고 학군이 괜찮은 지역은 금방금방 또 나가더라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세 번째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 미국인이 네. 120만 명 작년 다른 주로 이사. 그러니까 미국인. 네. 그러니까 주를 이동했군요. 그렇나 봐요. 네, 네. 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인들이 세율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일리노이 지역 매체와 폭스 비즈니스 등이 연방 인구 조사국과 싱크탱크 조사재단의 데이터를 분석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120만 명이 다른 주로 이사했으며 대부분 세금 부담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입 인구가 가장 많았던 5개 주의 유효 세율은 9.9% 이하이며 특히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등 소득세가 아예 없다. 이들 5개 주의 전입자 수는 다른 주로 전입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던 5개 주의 유효 세율은 11.5% 이상으로 네, 이들 5개 주 전출자 수는 전체 타주 전출자의 76%를 차지했다. 조세재단 인구가 세율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동하는 현상이 2021년에서 이어 2022년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일리노이처럼 세금 부담이 큰 주에서는 좋지 않은 징후라고 설명했다. 인구조사국이 작년 12월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리노이 인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새 총 10만 4,437명이 줄며 9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굉장히 많이 엄청 많이 줄었네요. 빠져나가네요. 네, 네. 일리노이보다 감소세가 더 오래 지속된 주는 웨스트 버지니아 10년 연속 단 한 주뿐이었다. 일리노이 주의 인구 감소세는 인근 주보다 5배나 빨라 혹독한 날씨 때문에 일리노이 주민이 떠난다라는 속설이 사실과 다름을 시사했다. 일리노이에 인접한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주리, 켄터키 등은 다른 주에서 넘어온 전입자들로 인해 전체 인구가 오히려 늘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좀 세금 부담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동을 많이 했네요. 네. 제가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네. 일리노이 주가 그 재산세가 되게 높아요. 재산세도 뭐 말씀하시는 거가 50만 불짜리 집이 10,000불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 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내가 론을 얼마 받았든지 일단 그걸 제하고 그냥 1,000불씩 그냥 내는 거예요. 세금으로 한 달에 그렇네요. 1,000불씩. 한 달에. 네. 네. 1,000불 이상. 네, 네. 근데
귀네카운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1.3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50만 불짜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뭐 7천 불 그 정도 선입니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거의 한 배 반 두 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봉이 좀 있더라도 지출이 그냥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세금으로. 네, 근데 네. 세금은 이제 이게 쌓이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버리는 돈이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세금으로 그냥 가지만 날아가는 나가는 돈이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네. 지금 특히 이쪽이 문제가 많고 조지아가 이제 그런 쪽에서는 많이 싸기 때문에 네. 지금 큰 대도시에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1년, 2022년이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네. 그때 집에서 일하는 거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자택근무가 네.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좀 쉽진 않은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네. 그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해놓는 거가 자택근무를 네. 하려면은 모든 그 회사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갈 수 있고 뭐 네. 이제 막 바꾸고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가 되게 비싼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큰 회사들이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잘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아는 분 아들인데 뉴욕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네. 뉴욕에 있을 때는 돈을 다 썼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많이도 버는데 세이브할 수가 없지 않나요? 네, 아파트 자체도 너무 비싸고 네. 맨날 교통 뭐 타고 다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았는데 네. 근데 요즘은 집에서 일을 한대요. 자택근무를 한대요. 그래갖고 엄마가 손님인데 네. 엄마가 야 그냥 여기로 와라. 네, 네. 그래서 뭐 일단 부르면은 다시 가더라도 현재는 어차피 집에서 일하는데 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있던 걸 빼고 엄마 집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서 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야, 거예요. 돈 그쵸. 하나도 안 그대로 나가고. 세이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회사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냥 비행기표 쓰는 정도. 네. 네, 근데 그 지출이 훨씬 적어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IT 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뉴욕 쪽에서 조지아로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조지아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타주에서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지금도 오고 계시고. 지금 하이웨이를 보시면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85번. 네. 보니까 뭐 일요일이건 뭐건 뭐 밤이건 그렇죠. 밀리더라고요. 새벽이고 뭐 낮이고 밤이고. 네, 새벽에도 옛날에는 진짜 쌩쌩 달렸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브레이크도 밟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차들이 많아서 진짜 많이 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동산 관련 뉴스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조금 그냥 재밌는 기사 같아서 하긴 했는데 네. 이런 거를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궁금하긴 해요. 네. 뭐 제목이 이제 주택 구입하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될까 네. 이런 제목인데요. 네. 조지아 주서 중간 가격의 집을 소유하려면 최소 일주일에 67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고 40시간 훨씬 네. 넘는군요. 네. 메트로 아틀란타 CEO가 보도했다. 네, 그럼 40시간 거의 한 배 반. 그러네요. 한 배 네. 한 좀 많이 넘네요. 네. 21세기가 시작하며 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임금의 가격 상승폭은 큰 차이를 보였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임금 상승률은 11.4%였던 것에 비해 주택 가격 상승률을 2011년에서 2012년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000년과 비교해 현재 약 44%까지 올랐다. 특히 미국 서부 지역을 포함한 하와이, 캘리포니아, 유타 등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아진 집값 때문에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네요. 네. 되며 근로자들은 봉급 중 약 30%를 몰기지 등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노동부 및 연방 센서스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이사업체 하이어 헬퍼네요.
다운 페이먼트로 20%를 내고 받는 월급 중 30%를 몰기지로 내고 있을 때 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시간을 측정했다. 조지아주는 주택 중간 가격이 32만 4,799달러로 중간 시간당 임금이 18.43달러, 중간 연봉이 3만 8,340달러로 달마다 내는 몰기지가 1,613달러를 지불하려면 일주일에 67시간 일을 해야 된다고 나타났다. 네. 이와 비교해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집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일해야 하는 시간은 62시간이었으며 중간 몰개지는 1,775달러로 조지아주보다 높았지만 중간 시간당 임금은 22달러, 중간 연봉은 45,760달러로 조지아주보다 높았다. 네. 이게 조금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개지 내는 평균이 1,600달러라고 했는데 네. 뭐 저희가 지금 사는 아, 이 동네에는 이러면 너무 좋을 것 요즘 같은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럼 네. 몇 시간을 더 일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네. 지금 렌트하는 것도 제 생각엔 2,500 이하가 찾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거의 없어요. 네. 네. 조금 그래도 깨끗한 집이라고 하면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67시간으로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 그리고 임금 상승폭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게 뭐 격차가 뭐 좁혀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임금은 항상 조금 오르고. 그죠. 막 뭐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택 가격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몰기지를 내려고 하면은 또 굉장히 부담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도 좀 흥미로운 내용이죠. 네. 그 아시안 중 그러니까 아시아인 사람 중에서 네. 62.8%가 내 집 마련 성공이라는 제목이 네. 그럼 있습니다. 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도 꽤 많이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서 백인 다음으로 주택 보유율 높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흔히 성공한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로 취급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집값의 변동이 크고 타지로 이사가며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아시아인이 백인 다음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집을 보유한 비율이 높다고 지난 24일 메트로 아틀란타 CEO가 연방 센서스국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방 센서스국의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백인 중 집을 보유한 사람은 73%였으며 아시아인 중 집을 보유한 사람은 62.8%로 백인 다음으로 높았다. 이와 비교해 히스패닉 중 집을 보유한 비율은 52%였으며 흑인 중 집을 보유한 비율은 42%로 전체 인구 대비 주택 보유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백인 대비 다른 인종의 평균 주택 보유율을 비교했을 때 백인의 주택 보유율은 73%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유지해 왔지만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평균 주택 보유율은 2000년에서 44%였던 이후 2007년에 50%로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며 팬데믹 동안 다시 50%까지 올라가며 팬데믹 동안 주택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달리 말하자면 아직까지 백인이 아닌 인종 중 약 50%가 내 집이 없는 것이다. 한편 연방 센서스국은 이런 백인들과 다른 인종의 주택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곳으로 미국 동북부와 중서부를 꼽았으며 조지아도 비율이 차이가 약 25%나 됐다. 조지아주의 백인 인구 중 주택 소유 비율은 76.5%이며 그렇지 않은 인종 중 주택 소지 비율은 53.5%로 미국 전체를 비교했을 때 백인 중 주택 소지 비율이 73.4%, 그렇지 않은 인종 중 주택 소지 비율이 51.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네. 일단 아시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인 다음으로 주택 보유율이 높긴 한데 네.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아직 백인이 아닌 인종 중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가 내 적죠. 집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전까지는 조금 이게 이해가 된 게,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한국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네. 집을 사야겠다, 내 집 사야겠다 어. 이런 마인드가 좀 박힌 것 같아요, 머리에. 네. 일단 집은 사야 된다. 그렇죠. 네. 한국 왜냐면 한국을 보면 이게 너무 확 오르니까. 근데 네. 이게 제가 그 코로나 전에는 있잖아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차피 몰개지 낼 거 그냥 자기는 렌트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해는 됐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몰개지 맨날 내는데 그거 내나 뭐 렌트비 내나 똑같았었어요. 그 네. 전에는 아. 집값이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집 가격을 보면 1년에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오릅니다. 대략 네. 1년에. 그러니까 큰 폭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몇만 불 요 정도 선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렌트비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50% 그렇죠.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렌트로만 다닌다는 게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네, 상황으로는. 네. 근데 하여튼 그 코로나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렌트비가 어쩌면 몰기지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렌트 구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 옛날에는 진짜 다들 2,000불 이하짜리에서 많이 사셨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게 제일 뭐 한 1,600, 1,800불이 가장 파퓰러한 그런 금액이었는데 네. 이제는 2,500에서 2,800 같아요. 네. 파퓰러한 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감당하실 수 있을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뭐 구인난이 여전한데 이게 또 그 업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목에는 네. 식당 건설업계는 구인난 여전이라고 나오는데 네. 내용을 보면 경기 침체 우려 불구 업주들 직원 좀 구해줘요 뭐 이런 네.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식당들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올해 들어서 미 전역의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10만 명 이상을 정리해고했다. 테크놀로지 분야의 정리해고 바람은 세일즈 로프트, 그다음에 풀스토리, 스퀘어 워크 등 아틀란타에 소재한 기업들에게도 불었다. 그러나 테크 분야의 차가운 구조 조정 현실은 미국 전반의 고용 상황과는 상반된 분위기이다. 전국적으로 이달 초만 봐도 시장 예상의 18만 7천 개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51만 7천 개의 일자리들이 늘어났다. 아틀란타에 본사를 둔 아프리어 웰스 매니지먼트의 윌리스 CIO 최고 투자 책임자는 원래 경기가 하강하면 블루칼라 직종의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데 이번에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본격적 경기 침체 진입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블루칼라가 아닌 화이트칼라 분야의 정리해고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블루칼라 업종은 여전히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네. 네. 근데 이런 게 보면 특히 식당 조금 힘든 거, 네. 공사 쪽 이런 그러네요. 데가 좀 힘들지 네.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찾고 있고, 네.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다음 내용도 보면 팬데믹 터널을 통과한 이후 수요가 급증한 레저와 숙박 산업 부분, 아틀란타 레스토랑들에서는 직원 부족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네. 온통 이제 네. 직원 구한다는 그 안내문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리고 특히 요식업 분야는 경기 침체 진입 우려와 상관없이 올해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네. 네.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지만 오르기만 했던 각종 식자재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며 팬데믹 기간 동안 외식에 대한 욕구를 반강제적으로 억눌러야 했던 미국인들은 식당에 가서 외식을 계속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식당 가면 정말 손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많아요. 그쵸? 미국 네. 식당 가면 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이 분명 올랐는데도 와, 평일에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고기 특히 고기류가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장을 보면.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뭐 구인난이 이제 심각한 분야가 이제 좀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맞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